유제 문제죠. 6번 맞아요? 14-6. 몇 번 해볼까? 3개 다 해볼까? 3개 다 해. 3개 다 해. 절대값 어때요? 할만해요?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좀 처음 보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기초적인 것만 원리만 잘 해석을 해보고 잘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적용을 최대한 시켜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릴 때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암기 방법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암기 방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값 안에 있는 x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x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암기 방법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무조건이야. 첫 번째. 자, 그러면 x가, 즉 얘가 0이 되는 기준, x에 뭘 대입해 0이 돼요? 1을 대입해야 되겠죠? 1을 대입했을 때 기준으로 1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부등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x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3을 양변에 나눠주면 부동호만 방향이 바뀌어서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요. 근데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놈을 제한을 가해야 되는 거죠. 제한을 가하게 되면 2보다 크고요. 근데 1보다 동시에 작아야 된대. 이거 말이 돼요? 일단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보내고요. 얘는 2보다 크다. 연립부등식 하시면 돼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 줄 알아서 얘를 쓰려고 봤더니 제한 범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가 없었어. 자, 두 번째 상황을 가봅시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자, 얘가 양수니까 나올 때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x-5니까 x를 우변으로 보내고 5를 좌변으로 넘어가면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또 위에 거에서 제한 범위를 가하면 얘도 잘 안 되면 계속 써봐요. 4라는 숫자보다 얘가 큰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대요. 1이 더 왼쪽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연립을 시켜주면 공통의 범위는 x는 4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얘랑 동료관계 나란히 있잖아요. 두 개를 그냥 합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어차피 더해줄 만족시킬 만한 x의 범위가 없죠. 따라서 얘가 그냥 답인 거예요.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놈이 해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을까요? 두 번째 합시다. 자, 얘는 암기 방법이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는요, 암기 방법을 억지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세 개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암기 방법이 따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풀 수는 없고요. 근데 숫자가 따로 나와 있어서, 이 세 개짜리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더 위험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세 개 연달아 나오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혜빈이 이거 어떻게 하니? 세 개 연달아 나오는 걸 얘 무슨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설명해보니. 연립부등식이죠. 왜? 세 개의 식은 우리가 가운데 거 두 번 써서 두 개 쪼개기로 했잖아요. 1번, 2번. 기억나세요? 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올 때 안 돼, 갑자기 탁 막힐 때가 있어. 그럼 기본을 먼저 생각해야 돼. 두 개 쪼개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먼저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이렇게 써놔.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1, 얘는 7보다 작다. 그럼 이 두 개가 연립하는 거죠. 맞아요. 기본을 따라가야 돼. 뭔가 새로운 스킬 막 이상한 거 줬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부등식도 만족시켜주고 이 부등식도 만족시켜주는 공통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 얘는 이제 풀 때 암기 방법 적용시킬 수 있죠. 오른쪽, 왼쪽엔 숫자만 있고요. 절대값을 전부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식이, 절대값 포함한 식이 어떤 숫자보다 크니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 그럼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얘 마이너스 붙인 거,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플러스 붙인 것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이놈이 찢어질 수 있는 거죠. 기억하셔야 기억해서 암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쪼갰더니 암기 방법을 쓸 수가 있었네. 자, 그래서 여기는 x. 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또는 자, 넘어가면 얘는 2 이렇게 하나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풀어주면요. 얘는 절대값 포함한 식이 남아있고 오른쪽에 숫자만 남아있는데 절대값식이 작다일 때는 모아지는 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요.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양변에 1을 다 빼버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 6 이렇게 범위가 완성됐죠.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나와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 자, 우리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암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갤 때는요. 반드시 마지막에 처음 범위 쪼갠 거를 제한시켰죠. 제한시켜서 답을 냈었죠. 근데 암기 방법을 적용시킬 때는요. 범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답을 써버렸어. 이 차이야. 알겠어? 정확히는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절대값 암기 방법을 썼다. 그러면 범위까지 고려해서 공식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풀어버리면 무조건 가능이야. 무조건 가능. 범위 신경 쓸 필요 1도 없어. 암기 방법 적용시키면. 엄청난 큰 혜택이죠. 아닌가? 정석적인 방법일 때는요. 반드시 마지막에 범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암기 방법은 그냥 나오는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연립을 시켜야 되겠죠?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범위 눈으로 보이나요? 슬슬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 한번 바로 써볼까? 자,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얘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제 잘 안 되면 그리세요. 마이너스 8, 6 이렇게 모아지는 게 한 팀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여기서 얘는 찢어지는 게 또 하나의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절대값 많이 어렵죠. 근데 하셔야죠. 교과서에 무조건 다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절대값 관련해서 내용이 소홀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스터를 좀 하셔야 돼요. 암기 방법 포함해서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3번. 자, 얘가 이제 기본 문제 2번이랑 사실 이제 똑같이 풀면 되는데, 아직도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죠. 절대값도 이제 잠깐 나오다가 나중에 안 나오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암기 방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값 하나 기준으로 나머지는 전부 숫자여야 돼. 근데 절대값 기준으로 절대값이 또 있지만 어차피 식으로 간해서 나오잖아. 그럼 얘는 암기 방법 절대 안 돼요. 맞죠? 근데 심지어 절대값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 범위 몇 개로 짜야 될까? 민차 몇 개로 짜야 돼요? 기본 문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몇 개로 짜야 돼요? 3개로 짜야 되는 거죠. 절대값 2개면요 3개로 잘라요.
자, 어떻게 자르냐? 자, 얘가 0이 되는 x값,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에서 자르고요. 얘는 3에서 자르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봐요. 나중에 이게 되면은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기점이 마이너스 1, 기점이 3일 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가 뭐가 x한테 붙든지 신경 쓰지 말고 0이 되는 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그냥 x, 절대값 안에 있는 x, 얘네 관련된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정확히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외워서 가라고 했었죠. 왜냐면 얘는 원래는 4가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쓸데없는 게 나온다 했었죠. 그냥 불필요한 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해서 구간 나눠서 푸시면 되겠다. 자, 1번 구간 갑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이 구간은. 그죠? 그럼 이럴 때 얘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얘 범위에 만족하는 숫자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음수네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요. 얘는 양수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x고요. 플러스 2가 돼서 넘어가면 4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데 처음 설정한 범위가 반드시 제한을 가해줘야 돼요. 암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태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공통의 범위는 그냥 얘죠. 그냥 얘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다. 매끄럽게 연결이 딱 돼야 돼요. 얘가 등호 여기도 안 붙여주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경우를 채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x 만족하는 값 0이죠. 0 하나 넣어봐요. 0 넣으면 얘 플러스 되네요. 근데 0 넣으면 얘도 플러스 되네요. 그럼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중3상 과정부터 계속 그대로 나오냐 아니면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냐. 계속 공부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값이 없어지네요. 그럼 남은 애들을 봤더니 4가 6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남았어. 맞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예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아예 해가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마지막 범위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에서는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 생각해보면 얘도 만족하는 거 그냥 3 넣어볼까요? x에 3 넣으면 조금 그렇고요. 4 넣을게요. 4. 4 넣으면 얘 양수 되고요. 얘 4 넣으면 여기 음수 되죠. 그 왼쪽 거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요. 2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8이고 x는 4보다 크다가 돼요. 그럼 위에서 제한 범위가 가해주면요.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4보다 크다. 딱 얘가 되겠네요. 한번 해봐요. 4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제한 가하고 있는 게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그냥 딱 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나란히 있는 동료 관계니까 얘네들을 다 합쳐주면 돼요. 범위 그냥 다 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최종 해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여기서 없고요. 그리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됐을까요? 이것만 반복해서 그냥 연습하죠. 계속 써보고 똑같이 해보고 범위 어떻게 쪼개지 하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그냥 더 이상 뭐 응용될 게 없어요. 절대값이 그냥. 알겠죠? 또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저기 RPM 좀 갑시다. RPM 펴보세요. RPM 펴보세요.
RPM 2번 숙제는요, 709부터 758이었네요. 709, 758. 좀 많았나? 질문 시작. 불러보세요. 730. 계산 실수 같은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어려운 것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44) (54) 됐어요? 자, 729부터 한번 볼게요. 연립부등식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뭘 했냐면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이제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을 각각 푼 다음에 그래서 공통인 부분 찾아주면 그냥 그게 연립 부등식이었어요. 그죠? 연립 부등식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래프로 이용한 이해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그리셔야 되는데 혹시 그때 그림이 많이 없네요. 그죠? 다른 데다 해봤죠? 그죠? 그래서 습관을 시켜야 돼요. 자, 729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정수 A의 치수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를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해가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지 생각을 해봤더니 미지수가 지금 A가 있으니까 각각 두 개를 일단 정리를 해서 수직선을 반드시 좀 그리세요. 수직선을 그릴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이제 둘 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A 양변이 2 곱하니까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에서 3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 방향이 바뀌어서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이거까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가 일로 2x가 오른쪽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는 6이 되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3보다 작다는 거예요. 일단 정리까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요. 수직선을 그려. 근데 이놈은 미지수를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요. 미지수 포함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미지수가 없는 이 범위 얘부터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면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그려주고요. 그럼 얘는요. 일단 얘 숫자는 모르겠지만 x가 크거나 같다 꼴이니까 수직선에 그리게 되면 여기를 칠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모양을 여기다 껴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쭉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해를 가질까?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최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왼쪽에 이렇게 걸쳐서 마이너스 2a 분의 2a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칠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쪽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맞아요? 생겨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2a-3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만약에 오른쪽에서 이러고 가고 있으면 이 초록색이랑 흰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따라서 이 빨간색 식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3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2a 더하기 3인가요? 빼기 3. 이 3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등호를 넣어줄까요? 말까요? 넣어줘야 돼? 말아야 돼? 민치야, 넣어줘야 되니 말아줘야 돼? 넣게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빨간색이 여기랑 아예 똑같아서 얘를 막고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자, 그럼 흰색 부분이랑 파란색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 없어? 이때 안 생겨요. 흰색은요, 3을 못 갖고 왼쪽으로 가고요. 파란색은 3을 갖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3에서 유일하게 겹칠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3을 그래도 겹칠 수가 없죠. 두 분이 모두 3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해가 또 안 생겨요. 그래서 등호는 넣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등호 넣어주면 해가 안 생겨. 해를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같아지면 해를 못 가죠. 그래서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요. 그럼 2a 빼기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럼 2a는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 정수인 거죠. 그럼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뭐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애들만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중에서 최소값을 쓰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될까요? 7이고. 이거 우리 중2상 시험 범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거 계속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야, 얘네가. 알겠죠? 그 다음에 735 갑시다. 기억나요? 자, 이 두 그래프가 모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X축과 일단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을 뭐 구하든지 하려면 일단 연립을 시켜야 돼요. 뭔가 만난다? 이런 개념은요, 무조건 그냥 연립이야, 연립.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은 Y는 0이잖아요, 식이. 그럼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그럼 Y는 0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온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연립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을 가질 조건,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놓으면 7근이 두 개 생기고요. 7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4보다 k가 작다. 이 범위가 하나 등장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찾으려면 일단 연립을 해줘야 돼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5X, 또 X축이랑 연립을 하게 되면 Y에다가 0 넣는 꼴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식이 좀 지저분하니까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판별식 써도 되겠다
한별씩 두 번째 거 얘를 썼을 때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거의 최고 25 마이너스 A 4A시죠? 4A시니까 얘 복잡하네요. 써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4K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4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얘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K는 자 25 마이너스 25고요. 0에 4로 나눠주면 4분의 25. 그러면 둘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에 대해서 연립을 또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서 공통인 범위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여기서 정수 K 값 구하래요. 735에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점 얼마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6부터 쓸 수 있는 거겠죠. 3까지. 몇 개죠?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6개죠. 6개.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3개죠. 그 다음에 0 하나 더해주면 답은 10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세요. (735) 했고 (739) 자, 일단 또 절대값 부등식 나왔네요. 자, 이 암기 방법 될까요? 안 될까요? 암기 방법? 되는 상황이죠? 야, 미지수가 뭐가 있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밖에 있는 게 숫자만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럼 4는 숫자니까 얘 우리 암기 방법 써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식이 큰 쪽이니까 그냥 얘를 이제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x-a가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것 붙인 것보다는 플러스 붙인 것보다는 크다라고 놓으면 그냥 암기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요. x는 자 a 넘어가면 a 빼기 4고 양변에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x, 얘는 a 플러스 4를 또 2로 나눈 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x가 어떤 수보다 작다. 그럼 걔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 그러면 이놈이 3이 되겠죠. 그럼 얘부터 먼저 풀어야겠네요. a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2 되면 마이너스 2고요. b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1. 쉽죠? 절대값에 대해서 일단 내가 배운 거 적용시켜서 배운 거 적용이 되는지 확신을 먼저 갖고요. 물론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그 안 되는 거 일단 패스를 하고요.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추가를 계속 하시면 돼요. 모양 형태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기본 적용만 똑같이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740. 자, 얘도 정수 x 10개. 이때 자연수 a 값을 찾아라. 자, 얘도요. 우리 아까 정석책에서 푼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기초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개 쪼개는 게 제일 안전하단 말이야. 다른 이제 스킬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른데 스킬 같은 게 쓰일 때도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좀 비추야.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정해놨어. 근데 굳이 특이한 걸 억지로 가져와서 내면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낼 바에 이걸 이제 기초적인 과정 계속 생각해야 풀리는 것들만 내요. 그냥 막 이상한 스킬 계속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탈탈 털린다는 얘기야. 생각 안 하고 그냥 배운 스킬만 갖다가 막 적용하는 거야. 근데 깊게 교과서 기초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생각을 안 하면요.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수능과 일단 일반 문제들의 차이가 좀 커요. 나중에 수능 기출 어차피 10개년씩 풀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기억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두 개 쪼개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그래서 얘 쪼개고요. 그 다음에 얘 x-2 절대값 a 이렇게 쪼개요. 그럼 얘는 이제 찢어지는 꼴이니까 x-2가 마이너스 붙인 애보다 작다 또는 플러스 붙인 애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뭐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얘를 빨리 풀어버려요. 그럼 x는 1보다 작다. 얘는 3보다 크다. 얘가 하나의 팀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풀면요. 얘는 모아지는 꼴이니까 a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요.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다. 그러면 2 마이너스 a 얘는 a 플러스 2가 돼서 두 번째 팀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네요. RPM 좀 어렵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두 개가 이제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 미지수가 없는 놈부터 그리라고 했었죠. 없는 놈부터 고정된 놈을 먼저 그려. 그러면 얘는 1, 3 이렇게 줬고 찢어지는 형태로 하나의 팀이 완성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추가를 할 건데 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 이 그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놈이 여기서 겹칠 수도 있고요. 얘가 여기서 겹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뚫어져라 보면요.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2에서 A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얘는 2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기준점이 2예요. 근데 왼쪽은 A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요. 2를 기준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러면 얘는 2를 기준으로 대칭 모양이 되어야 돼요. 이것까지는 좀 어렵죠. 대칭 모양이요. 그래서 이놈이 2 빼기 A가 되고요. 이쪽에는 2 플러스 A. 이제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 형태는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야겠다.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때 다르니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여기서 겹쳐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겹치는 부분에서 x, 정수 x가 10개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어차피 1, 3 못 가져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좀 크게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크게 그려봅시다. 다시 그래요.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얘도 대칭이고요. 이쪽도 대칭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랑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야 되겠죠? 힌트를 그나마 이쁘게 준 거야, 얘는. 이거 이해되시나요? 1을 기준으로 A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좌표니까 2 빼기 A라고 쓴 거고요. 얘는 1을 기준으로 A만큼 더했다, 오른쪽으로 갔다, 2 더하기 A. 그러면 얘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총 정수가 여기 5개, 여기 5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있으면 쉬운 거고요. 없으면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6개 생기고, 여기에서 4개 생기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칭꼴을 줬으니까 완벽하게 5대5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쪽만 신경 쓰면 돼요, 결국에는. 자, 5개 넣으려면 4, 5, 6, 7, 8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다 들어왔으니까 9는 들어오면 안 되죠. 어려워요, 참.
자,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2 더하기 a는 무조건 8보다는 크고요. 9보다는 작다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어차피 나와. 얘 어차피 똑같이 조사를 해보면요. 똑같은 식이 똑같이 나올 거야. 정리만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대칭꼴이니까 오른쪽에 하나만 조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등호를 넣을지 안 넣을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등호가 괴롭히죠. 자, 이 2 더하기 a가 이쪽까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8을 못 가져. 그러면 4개밖에 포함을 못 시켜요. 그럼 등호는 넣어주면 안 돼요. 자, 근데 이놈이 9까지 와서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9 어차피 못 갔죠. 그러면 4, 5, 6, 7, 8만 가질 수 있으니까 9랑 같아져도 조건을 만족시켜주죠. 됐어요? 그럼 양변에 2를 다 빼버리면 A의 범위가 완성이 되겠네요. 어렵나요? 어려워. 그러면 이때 가능한 자연수 A 값은 7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A는 7밖에 없어요. 답은 3번이에요. 야, 이거 너무 선생님 어렵게 풀었니? 얘는 그냥 식으로 얘가 그림을 그냥 생각해버렸어요. 혹시 해설지 보면 아마 큰 해설지 보면 아마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못 풀어요. 진짜 이게 IQ가 좀 높으면 괜찮긴 하죠. 우리는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재우세요. 얘가 뭔가 되게 간단히 푼 것 같죠? 안 돼요. 간단히 안 풀려. 그 다음에 44번. 칠판이 잘 안 닦인다, 이게. 자, 부등식이 2개가 나와 있는데 또 절대값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위에 거를 풀려고 봤더니 바깥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얘는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되고요. 아래 거는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지만 얘도 상수, 숫자 취급하고 그냥 숫자로 나왔다고 생각해서 얘는 암기 방법이 적용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둘 다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식 먼저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기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범위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범위로 무조건 쪼개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말고 쪼개세요.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쪼개.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한 3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얘가 6인, 마이너스 1이네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럼 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는 9. 그럼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러면 또 제한 범위를 가해줘야 되겠죠? 제한 범위를 가해주면 마이너스 9보다 클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막아버려. 따라서 이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가 첫 번째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얘가 아까 음수였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게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3x,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돼요. 그러면 얘도 얘 범위랑 합쳐주면, 연립을 해주면 얘 뒤에서 막고요, 얘가 앞에서 막아주죠. 그럼 얘도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그거나 같으면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작다가 돼요. 그럼 얘 두 개를 얘네 합쳐야 되겠죠? 힘을 합쳐야 돼. 그러면 얘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최종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첫 번째 식 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되겠죠?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 하나 풀었는데. 자,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거는 좀 간단히 준 거야. 암기 방법 적용해봐. 이렇게 준 거예요. 암기 방법 모르면 또 이게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암기 방법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암기 방법이니까 x-a가 모아지는 꼴, 그럼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얘를 또 풀어주면 x 양변에 a 더해주면 마이너스 a, a 플러스 b 범위가 벌써 완성이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미지수가 있고요. 얘는 미지수가 없어. 근데 그냥 같다라고 비교돼 있으니까 얘는 수직선 그릴 필요도 없죠. 아예 똑같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놈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같아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그럼 A 빼기 B가 마이너스 9,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B 없애주면 2A는 마이너스 3, 9, 27이니까 28. 양변에 2로 나눠주면 3분의 14. 지저분하네요. 맞나요? 7, 4, 4에서 맞네요. 그렇죠? 그럼 B의 값은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4니까 넘어가서 3분의 13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좀 지저분하네 이렇게. 이해되나요? 또 절대값 문제네요. 그렇죠? 절대값을 풀 수 있냐 없냐. 자, 이거는 이제 계속 똑같은 거니까요. 식 정리 살짝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위에 루트 안에 전체 제곱식이 있네요. 여기 나올 때 절대값 3 빼기 x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2배의 x 더하기 1 그보다 작다. 자, 그럼 얘는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되고요. 얘는 어떻게 범위를 쪼개야 되냐? 얘가 0이 되는 x값 3,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과 3 쪼개고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3번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에서 똑같이 풀고 범위 제한하고 합쳐주면 나오겠죠. 똑같은 거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해설지 참조하세요. 너무 똑같아요. 754로 바로 갈게요. 할 수 있죠? 이거 똑같은 거? 자, 754번 부등식이 또
식이 3개가 연달아서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3개짜리 연결, 그 2개 쪼갤 건데요. 자, 2개를 바로 쪼개도 상관없어요. 근데 바로 쪼개면 우리가 2개 식을 정리 2번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딱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긴 한데, 자, 얘 전체 3개를요,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규칙에 위배되지 않게 좀 바꿀 거예요. 그럼 양 3변에다가 우리 6을 곱하면 분모가 다 사라지죠. 맞아요? 상관없어요. 양 3변에 6 곱해도 돼? 돼요? 그래서 6을 곱해요. 그럼 12x, 12a. 그 다음에는 6, 3, 18. 12가 아니죠. 6의 2. 자, 그럼 6, 3, 18. 얘는 3. 마이너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x. 그 다음에는 2, 3, 6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1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양 3변에다가 12를 빼버릴까요? 12 빼버려도 되고 아니면 다르게 해도 되고요. 12 냅두고 차라리 그냥 내비두고 가운데 거를 2번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그럼 12 양변에 빼버릴게요. 그럼 12x 더하기 6a 빼기 12. 네, 여기는 3x, 얘는 6x. 그 다음에 12 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14죠. 자, 그리고요, x도 없애도 돼요. 양 3변에 3x도 없애버릴까요? 3x 없애버리면 지금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9x가 되고 6a 마이너스 12, 얘는 0.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14. 그 상태에서 쪼개면 우리가 쉽죠. 이 상태에서 쪼개도 돼요. 그래서 얘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2개를 쪼개버려. 그럼 결국에는 9x 플러스 6a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0은 3x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이렇게 쪼개버려도 결과는 똑같아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9x. 그러면 얘 둘 다 넘어가면 12 빼기 6의 1을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냥 막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3x 남아니까 14 넘어가면 3분의 1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3 약분하면 3, 3, 9, 3, 4, 12 마이너스 2a.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연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수직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4보다 큰 쪽, 고정되어 있는 거 먼저 그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숫자보다 작다꼴이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뭐 정수 3개 x 같겠죠? 여기에다가 3분의 4 빼기 2a 이렇게 적고 왼쪽으로 보내면 겹치는 부분이 일단 생기고 여기에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돼요. 3개. 정수를 땅땅땅 나열해 볼 거야. 자, 일단 얘가 몇이죠? 4점 몇몇 몇이죠? 4점 몇몇 몇이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정수는 5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에 6, 7. 3개 다 넣었죠, 정수. 그러면 그 다음 정수 8은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를 3개만 가질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이거? 중2상 때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 결국에 얘 입장을 보면 7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등호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얘 7이랑 같아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7이랑 같아지면 이렇게 바뀌어요. 7이 못 가죠. 정수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7은 같으면 안 돼요. 근데 8 쪽으로 와서 8이랑 같아지면 8 못 가져요. 5, 6, 7 가져요. 문제의 뜻에 맞죠. 그러면 넣어줘도 된 거야. 이제 판단 빨리빨리 해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죠. 될까? 그죠? 양변에 이제 정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양변에 3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a 4 넘어가면 17, 그 다음에 20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네. 어우 지저분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다시 정리해 주시면요. a의 최소값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 작다. 그럼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맞아요? 그 다음에 7호. 15. 또 연립부등식. 얘는 금방 하니까 여기까지 해볼게요. A의 범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둘 다 딱딱 풀고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도록, 정수 X가 존재하도록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두 개를 빨리 풀어보면요. 첫 번째 거, 자, 2x 더하기 3. 절대값식이, 이게 암기 방법 되죠? 모아지는 꼴로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크고요. 플러스 붙인 것보다 작아야 돼요. 2x, 3 넘어가면 마이너스 8, 2.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되겠네요.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우리 수직선에 먼저 그려놓을까요? 그래서 미지수 없는 것부터 수직선에 그려놔야지 우리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첫 번째 범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도 암기 방법 적용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x 빼기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나왔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a 이항시켜서 넘어가면 a 빼기 4, 얘는 a 플러스 4. 이 범위가 완성이 되네요. 그럼 이놈은 자 모아지는 꼴이니까 이런 모양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얘는 기준이 누구냐면 a가 기준이네. a 기준으로 4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요. 얘는 a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야. 맞죠? 그러면 a가 근데 이거 어딘지 모르죠. 그럼 a의 값에 따라서 사실 구간이 어떠냐면 구간이 지금 똑같은 상태야. 구간이 몇이죠? 얘는 우리가 숫자가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숫자 기준으로 대칭 만들 수가 없었어. 아까 문제랑 다르게. 그렇죠? 그러면 구간이 몇 개인지 찾으려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한번 빼보는 거예요. a 더하기 4에서 a-4를 빼주면 얘가 구간이 8이죠. 여기 길이가 8짜리였다는 거야. 그리고 a는 정수, 심지어 정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이 8 구간, 이 끄트머리가 정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모양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추격하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추격하는 느낌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진짜 어렵네, 이게. 자, 그럼 이제 따져보면요. 첫 번째, 대칭은 사실 지금 이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찢어지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서 살짝만 겹치게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살짝 겹치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수를 존재시켜야 되니까 얘 기준이 마이너스 4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반드시 포함시켜줘야 돼요.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뭐냐면 얘가 0이라는 애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요. 이게 너무 어렵게 나왔네.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얘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왔을 때는요, 두 번째. 얘는 0을 포함시키도록, 최소 0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럼 얘를 두 개를 조수하다 보면 겹치는 범위가 생겨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끄트머리,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a 더하기 4예요. a 더하기 4. 그러면
a 더하기 4라는 애는 이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4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등호 넣어줘도 상관없죠. 얘가 막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같아져도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7보다 크면 되는 게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끄트머리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일단은 얘가 이쪽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쭉 계속 오른쪽으로 오다가 왼쪽 끄트머리가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번 구간에서는요, 왼쪽 끄트머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 왼쪽 끄트머리에 범위 제한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 있는 끄트머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왼쪽 거랑 비교만 해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아직 잘 못해도 돼요. 그래서 왼쪽 끄트머리는 우리가 식이 얘잖아요. 얘가 a 빼기 4니까 a 빼기 4가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정수 0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등호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같아져도. 아이고, 그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에 넣어요.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 범위도 벗어나면 안 돼. 즉 연립을 해서 들어가야 돼. 이때는 왜 연립이죠? 왜냐면 구간을 나눈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연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어떤 정도 느낌만이라도 가져가 보세요.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쳐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종종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질문 끝났고요. 758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활용 문제여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0분이 좀 남았는데요. 우리가 개념 필기 조금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자, 갬뱅문 해보세요. 자, 이건 먼저 이제 앞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적지 마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필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럼 이럴 때는요, 이 함수랑 X축을 연립시켰을 때 그 식이, 판별식에 대해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방정식이 0이라고 났을 때는 얘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x축과 이차함수가 같아지는 부분이 어디냐? 언제?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알파 베타였어요.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0보다 크다일 때의 해를 찾으세요. 이럴 때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fx는 이제 2차 포물선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이 주황색 부분만 찾아라. 그거를 x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라. 그게 얘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을 따져보면 얘가 항상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큰 쪽을 따지면 이차 함수가 위에 있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얘를 따다다다 정리했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거 적어보세요, 이제. 이거는 몇 개 안 할 거야. 전부 안 할 거고요. 이제는 3번 개념. 3번 개념. 적어보세요. 위치 관계라고 싶네요. 적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fx는 항상 그냥 2차로 기준으로 잡을게요. 얘가 2차 함수고, 얘는 이제 1차, 2차 함수 두 개로만 한번 해볼 거야. 왜? x축일 때는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자, y는 fx. 미안해요. 잠깐만. gx가 1차식.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랜덤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fx가 포물선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gx는 1차 함수니까 우리가 무조건 직선으로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무조건 직선으로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교점, 이놈이 알파, 이놈이 베타, x좌표를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요.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를 연립시켜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분이 알파, 베타였죠. 얘도 이번에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자 이것만 몇 개 쓰세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해석을 보시면 얘는 이제 식이죠. 부등식이지만 그래프로 해석을 했을 때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큰 쪽을 찾아라. 즉 높이 있는 쪽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 해석을 밑에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y는 fx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이 하나만 딱 적을 거예요. 다른 건 무슨 엄청 많죠. 관계가 뭐 fx가 gx보다 작은 쪽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게 다 해석이 얘랑 사실 우리 정리한 거랑 똑같아요. 물론 결국에 얘를 이렇게 gx를 우변에 놓고 풀진 않아요. 무조건 다 결국에 풀 때는요. 다 왼쪽으로 그냥 넘기고 오른쪽은 0으로 남기고 그때 푸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얘 범위는 뭐가 돼요? fx가 gx보다 높이 있는 쪽. fx는 포물선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구간을 딱 나눴을 때 이 부분이 fx가 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포물선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이 가운데 사이는 누구야? 이게 직선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럼 x는 알파보다 작을 때 또는 베타보다 클 때 fx가 더 위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적고 있어요. 얘는 우리 x축이랑 비교할 땐 다 했잖아요. 네, 두 번째도 가볼까요? 두 번째. 이차함수끼리도 돼요. 이차함수끼리. 다 돼요, 다 돼요. 원도 돼요, 원도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자, 그럼 gx도 2차 함수여도 상관없어요. 자, fx도 2차 함수고요. gx도 2차 함수인데요. gx도 아래로 볼록이어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나오는 게 위로 볼록일 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y는 fx, 2차 함수는 포물선, 네, y는 gx. 자, 2차 함수는 무조건 포물선이라고 했어요. 포물선은 무조건 2차 함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좌표를 뭐 주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찾아봤을 때 알파와 베타가 교점의 x좌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설정을 좀 다양하게 다르게 해볼게요. 하나만 할 건데 설정을 다르게. 자, 이번에는 fx가 gx보다 작은 쪽의 범위를 찾아보래요. 작거나 같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일단은 fx 그래프가 gx보다 높은 데 찾아야 돼요? 낮은 데 찾아야 돼요? fx가 작으니까 fx가 아래에 있는 구간 찾아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구간 어디예요? fx가 이놈인데 gx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가 아래에 있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위에 가잖아요. 따라서 얘 해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베타보다 작은 부분에서 fx가 더 아래쪽으로 생겨요. 그리고 같아져도 되니까 딱 교점 그때도 포함을 시켜줘라. 이렇게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 갈게요. 해석 부등식과 그래프. fx가 높은 데 찾아라, 낮은 데 찾아라, 같은 데 찾아라. 됐어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더 개념을 하고 정석 들어갈게요. 끝나네. 쉬세요. 그렇죠? 아니 64점이 아니 저 실수 그 X값으로 안